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 13차 시입니다. 소재로는 12번째 꽃이 가득한 창문입니다. 앞서서 그 11번째 소재에서도 창문에 여기 꽃이 가득하지는 않았죠. 화분이 하나였죠. 비슷한 소재이긴 한데요. 앞서서처럼 1.2C이기 때문에 크게 기울기에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지만 올려다보는 형태일 때 창문이 안쪽이 보이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앞에 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아주 자잘한 선, 짧은 선에서부터 중간선, 그리고 벽면과 유리창에 사용하시는 긴 선까지 선의 길이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색을 모두 다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색연필은 도엔트 크로마 블루 24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케치부터 해서 작업 들어가 볼까요? 네, 스케치는 조금 이 정도는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지면은 여기 꽃이 작기 때문에 그리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창문의 위치, 그 다음에 절반 나누셔서 양쪽, 그리고 안쪽이 들여다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다보는 형태로 위에 아치형 창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잘한 꽃은 이제 크게 몽텅이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빨간색 꽃들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표현해 주시면서 실제로 그려 나가시면서 조금 꽃잎의 크기라든지 방향 등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문, 그리고 창문 안쪽으로 보이는 이제 반대편의 풍경 정도를 어디를 어둡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강이라도 뭐 나무가 비치는지 집들이 쫑쫑쫑 보이는지 정도만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앞쪽에 꽃부터 그릴 텐데요. 매우 자잘한 꽃이어서요. 꽃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초록색도 한 가지 색으로 조금 진한 듯하게 표현해서 거의 한두 번 작업으로 완성에 가깝도록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꽃을 충분히 해놓고 난 다음에요. 여기 창문의 안쪽도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라색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지금 라일락색을 들고 있을 때 여기도 구별해서 밑색을 가볍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들이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그려보시는 것이 명도라든지 채도,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는 것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 완성하고 다음 거 넘어가고 어찌 보면 그게 조금 마음 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어색하시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색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 밑색을 넣어두는 습관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화분의 빨간색 꽃을 먼저 5번입니다. 5번 스칼렛을 이용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화분 그리고 그다음에 꽃화분 그릴 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이 꽃이 모두 다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정원의 느낌이지 않고 측면에 있는 꽃들은 좀 타원의 느낌이 나도록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6번이 조금 더 5번보다 진한데요. 그거 이용해서 꽃에 어두워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파리 잎 쪽에 그 꽃받침 쪽에 가까운 부분, 그래서 조금 이제 완전히 다 똑같은 색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두워지는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밝은 연두색에서부터 진한 초록색까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6번 진한 색으로요. 꽃의 대도 그려주시고요. 이파리의 어두운 부분들, 이쪽의 꽃까지도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꽃 밑쪽이 물론 어두워지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아랫부분을 조금 진한 듯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꽃도 그렇고 초록 이파리들도 조금 이제 동글동글한 꽃들이니까 선 끝이 초록잎 그리실 때 이렇게 너무 뾰족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양옆이 조금 초록잎의 색감이 다른 느낌이 들도록요. 진한 색 위주로 많이 쓰고요. 빛 받은 곳에서 조금만 밝은 색을 써서 전체적으로는 색감이 조금 진하도록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 많이 받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조금 써주고 나머지는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꽃도 살짝 한 번씩 몇 군데는 더 진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초록이 들어오고 나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진하게 썼던 부분들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가볍게 뭐 잎이 보이는 정도. 그래서 여기보다는 덜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꽃도 이렇게 살짝 밑부분에 어두워지는 부분에만 약하게 색을 넣으려고 합니다. 뭐 노란 계열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그린에서 좀 연한 색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흰색 꽃이니까요. 저는
저는 15번 터코아이즈 그린으로 꽃의 밑부분만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배경 색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색이 약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요게 이제 가운데 창틀이 나무색이기 때문에요. 주황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뭐 여기 가장 빛 많이 받는 부분은 조금 더 밝은 노랑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주황을 일단 전체적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갈색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20번 색으로 좀 진하게 채색을 해두고요. 여기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어서 여기랑 연결해서 보라색이 한 번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채도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라색을 밑에 이제 스케치할 때 깔려 있기 때문에요. 원색을 쓰더라도 밑색과 섞여지면서 채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고요. 근데 미리 한 번 더 보라색으로, 보라색 또는 뭐 회색도 괜찮고 진한 파란색들도 괜찮습니다. 미리 해두고서 그 위에다가 원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 살짝 그림자를 해두시면 더 여기 부분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이 훨씬 더 잘 표현되게 됩니다. 이제 창가의 안쪽에 있는 커튼이 노란색인데요.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금 볼록하고 여기는 오목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볼록한 부분에 조금 더 밝은 색깔을 사용을 하고 쏙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주황색에서부터 뭐 황토색까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밝은 데는 뭐 살짝 노란색을 얹어놔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에 조금 진한 색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너무 색감 차이가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첫 느낌이 덜 나기 때문에요. 해두시고 경계 부분을 밝은 색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요 창틀의 안쪽 부분은 좀 진하게 색감을 입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색을 쓰시면서 그 반대편에 비치는 무언가를 그려놓고 여기도 이제 살짝 뭐 브라운 계열 색들, 보라색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조금 채도가 낮아지도록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한 브라운 색깔로 한 번 더 요 안쪽에 있는 물체들을 그려줍니다. 모두 다 혼색하지 않아도 좋고요. 부분 조금 더 형태가 드러나도록 그려주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밝은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덮어주고요. 이제 요 창 틀을 남겨둔 배경을 노란색으로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핑크벽 하실 때하고 마찬가지로 긴 선들을 사용하시면서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번 선을 그어서 선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이 노란색과 약간 주황색을 혼합하여서 사용하면서요. 조금 이제 영역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 노란색, 그 밑에는 조금 진한 뭐 주황색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채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요 앞에 있는 꽃 사이사이는 요 벽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두고요. 이제 그림자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꽃 밑에 생기는 그림자다 보니까요. 그 끝이 좀 굉장히 불규칙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꽃이 지금 소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라색으로만 끝낼 수가 없고요. 약간의 검은색을 추가하셔도 좋고 진한 갈색을 포함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색감이 지금 보라색보다 훨씬 더 채도가 낮아지고 어두워지도록 표현을 하셔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이 많아서요. 조금 진한 갈색으로 지금 보라색 그림자를 해놓은 부분 위에 가볍게 한 번 더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도 낮춰주고요. 조금 더 진한 그림자의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꽃이 조금 흰 꽃이 덜 보인다 하신다면 조금 더 배경색을 진하게 포함을 하고요. 이런데 끝마무리에서 조금 더 초록의 느낌을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노란색 위에 초록이 일단 잘 올라가기 때문에요. 요 안쪽에 그림자 여기까지 어둠이 생긴다면 여기 살짝 여기에도 덮어지는 느낌으로 너무 보라색 느낌이 강하다 하신다면은 조금 파란색이라든지 갈색을 같이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색감을 좀 외벽의 흰색에도 하면은 좋겠지만 조금 어두워지거나 텁텁한 느낌일 수 있어서요. 좀 빈 공간으로 그냥 하얗게 새하얀 느낌으로 남겨두셔도 좋고 가볍게 이런 선들이 좀 지나가면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색감을 좀 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노란색 벽이랑 그다음에 노란색과 이제 보색 계열이죠. 여기 파란색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보색에서부터 유사한 색까지 충분히 색을 활용해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초록잎도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고자 하신다면은 민트색도 괜찮고 약간은 이 안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진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파란색 또는 보라색을 혼용하셔서 여기서는 좀 사용하지 않았던 초록색들 조금 채도는 낮아 보이지만 색감 자체의 느낌이 조금씩 다른 색들을 같이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색을 가지고 계시다면 초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색감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차 시였고 소재로는 12번째 꽃이 가득한 창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